존경하는 김인재 부회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환경수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궁역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 종합 6위, 청렴도 1위, 인권 서비스 1위, 우리 오세훈 시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세 개 다 1위 하셔가지고 이를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은 올해 목표를 세계 도시 경쟁 5위 달성을 목표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세계 도시 경쟁 5위를 위해 서울시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교통시설과 우리 미래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량역 광역 환승센터입니다.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역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역 광역 환승센터 종합구성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109년 역사의 청량역이 교통의 허브이자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량역 광역 환승센터 종합구성안은 청량역을 포함하여 경동시장에서 떡전교 사거리까지 GTX BC 노선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의 핵심인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북권 광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동대문구가 동북권 중심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현재 청량역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숭인분당선의 4개 노선의 지하철과 KTX 중앙선, 강릉선, 일반 철도의 3개 철도 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66개 버스 노선이 다니면서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입니다. GTX BC 노선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금도 1호선과 지하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 체계가 열악할 뿐 아니라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예, 그 실장님, 그 국토부에서 광역 환승센터 계획을 할 때 네. 종합 구상을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 발표할 때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할 때 서울시도 뭐 참여한 게 있나요? 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계획할 때 그 21년부터 국토부하고 계속 그 논의하면서 저 계획을 준비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장님도 뭐 이번에 이제 사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물어볼 때 조금 뭐 부족한 건 있겠지만은 청량역 광역 환승센터 계획은 GTX BC 노선까지 개통 후 더욱 혼잡하게 될 것을 예측해서 수립한 거지, 이게 지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예. 예, 이 계획은 이제 청량역 지하에 환승을 위한 통합 대합실과 뭐 쇼핑 문화 뭐 이런 열린 공간을 이제 조성하던 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요. 예. 예, 이에 대해 2023년 서울시는 GTX 청량리 일대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 수익 용역을 다시 한번 뭐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보면 이 용역 결과
7개 철도 노선과 66개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은 2019년 평일 기준 승객이 14만 9천 명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2023년 이제 GTX BC 노선이 개통되면 한 37만 3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뭐 강역 환승센터가 또 필요하고 거기다 또 2034년 그 개통을 목표로 면목선도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가 환승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한 하루에 15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GTX BC가 들어오면 한 37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환승 체계라든가 보행 체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환승 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제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니까 BC가 0.11로 나왔어요, 이게. 예. 그 우리가 이제 보기는 뭐 이게 주민의 이제 뭐 민원 사항이고 7개 철도 노선 또 66개 버스 노선이 지나가고 이런 가정하에 타당성을 분석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교통 전체가 아니라 버스만 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했는지 왜 이렇게 BC가 0.11로 나왔는지 처음에 그 국토부에서 할 때는 이게 분명히 타당성 조사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이걸 발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0.11로 나온 원인이 뭔지 뭐 같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초에는 의원님 그 앞에서도 보여주셨지만 통합 대합실 같은 것도 구성하고 GTX 그 B 또는 GTX C라든가 뭐 버스 뭐 지하철 1호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통합 환승센터를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거에 필요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통합 대합실을 만들려고 하면 GTX의 그 수직 동선 체계가 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변동하기 어렵다는 국토부 회신이 있어서 저 0.11은 기존의 계획에서 이제 그 통합 대합실 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단순히 버스를 지하 2층에다가 넣는 그런 그 계획의 일부만을 반영을 해서 이제 BC를 따지다 보니까 0.11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주민들이나 저희가 볼 때는 그 국토부의 강의 환산대를 처음에 타당 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고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이렇게 0.11로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뭐 주민들의 공통된 이게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걸 저희는 이거 어차피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는 강력 산사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방향은 뭐 공공기여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지금 이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청장이나 뭐 동대문 일대 주민들은 참 기대가 컸는데 허무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번에 우리가 면목선도 타당성 이제 통과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량역이 동북권 교통의 중심이 되면 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하루에 15만 명 이용하는 것이 적은 이용이 아니고요.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철도가 7개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GTX B하고 C 면목선까지 들어오면은 뭐 저런 그 환승 센터라든가 그런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건 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1호선에서 지하철 1호선에서 지하철도를 환승하려면 참 동선이 복잡해서 저희도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보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광역 환승센터 뭐 타서 기준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 재정 사업으로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데 지금 2024년 7월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16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이 가운데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개발 구상안은 일자리 지원, 청년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 환승센터 조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역에 광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긴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량역 신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그 실장님, 예. 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중 신랜드마크 조성 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토부에서 이제 그 작년에 그 대상지를 선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렇게 전국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요.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은 그 용도나 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이 도시계획적인 제한 같은 것을 굉장히 완화를 해서 소위 말해서 화이트 조닝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서 사업을 그 사업성을 굉장히 높여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량리역의 동측에 지금 정비창이라든가 아니면은 승무원 관사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공간혁신구역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저희가 이제 후보지로 신청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신랜드마크 계획은 공간 혁신 구역으로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한번 그 기본 구상을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뭐 건축 용도 건폐율이나 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예. 이게 보면 그 개발 구역 완화, 뭐 도시 특례 구역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게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2023년에 이제 강역 환승 계획이 이제 무산되면서 이 지금 다시 그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으로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하는 사업인지 또 어떻게 공공기여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저희 기본 구상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이를테면 하나의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그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서 이 사업성이 많이 제고가 되면 이제 공공기여가 나오니까 그 공공기여를 가지고 그 주변에 여러 문제들이라든가 기존의 도시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필요한 시설들을 더 확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광역 환승센터라든가 뭐 접근로라든가 뭐 이런 환승에 대한 보행 동선 같은 것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에 이제 그 광역 환승센터 계획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지금 이게 구상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게 이어지는 구상인데 공간혁신구역이 이제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려면 정비기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그거가 이제 면적이 52,000 제곱미터고 약 한 16,000평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공공개발을 해서 이익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지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건데 그 실장이 보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부지가 토지 소유주가 코레일로 제가 알고 네. 있고요. 아마 코레일에서도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본인들이 토지를 매각해서 할지 아니면은 저 사업 자체에 대한 SPC에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식이든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저기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철도 시설이기 때문에 철도 시설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거에 따라서 사전 협상 방식에 따를 경우에 이제 공공기여량이 산출이 되고 그 공공기여량에 의해서 이제 그 대상 지역의 현물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게 되면은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접근로 개선이나 보행로 개선, 뭐 광역 환승센터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는 걱정을 하냐면요, 광역 환승센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큰데 요 우리 기창 거기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면적이. 근데 여기서 빨리 공공기여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좀 이거에 공공기여 가지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보면 이게 대표적인 공공혁신구역으로 잘 된 사례가 있는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 SLT 수서역 일대가 공공기여를 좀 하고 잘 되고, 부산 북한 재개발 지역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지역도 강력 환센터가 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 빼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거든. 그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될 수 있도록 뭐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또 이게 보면 공간혁신구역 개발 타당성 평가를 또 해서 BC값이 또 1% 이상을 나와야 하는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코레일 땅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토지 매각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아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SPC 방식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KDI의 예타 과정을 아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일에서 아직 그런 방법 자체를 아직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그 코레일의 의사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한번 광역 환승센터가 무산됐다가 뭐 다시 이제 광역 환승센터를 우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잘 추진되도록 많이 좀 협조 바라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청렴도 변호사보다 1위를 하셨잖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님이 자랑할 거 있어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제가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다 잘 새롭게 하고 시민들께 도리를 다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분위기 일신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 노조도 화답을 해줬고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올해 내년까지 계속 체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바라는 최고의 청렴도 민원 서비스니까요. 어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동대문구와 청량리 일대를 참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 지역구인 전롱동 전국초등학교를 다니셨고 또 청량리역과 가까운 고려대학교 출신이십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와의 인연을 강조하시면서 유달리 동대문구와 청량리역 일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청량역 교차로와 그 아래 이어지는 농산물 시장, 수산시장, 경동시장까지 매우 복잡하고 교통사고 건수도 매우 높습니다. 시장님, 청량역 일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간혁신구역 선정으로 광역 환승센터가 다시 계획되고 있고 주민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교통실장과 나누는 그 토론 내용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정말 절실한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언급하신 그 일대 한쪽은 굉장히 눈부시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정말 면모일신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멀지 않은 이 시장 구역들은 굉장히 발전이 지체가 돼서 상당히 그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빠른 속도로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광역 환승센터 문제만 하더라도 이 경제성 분석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계속해서 경제성을 좀 보완을 해서 의원님 지역 발전에 대한 구상대로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GTX BC 노선 청량역 출입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GTX BC 노선의 청량역 출입구는 지도에서와 같이 청량역 전면부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지상으로 철도가 남북으로 지나면서 지역이 둘로 단절이 됩니다. 동서 방향은 교량이나 굴다리를 건너야 철도를 건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구가 청량역 앞쪽으로만 2개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청량역 뒤쪽에 전롱동, 답진동의 주민들이 소외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대문은 각종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청량역 뒤쪽인 전롱동, 답진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재개발되어 살고 있는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까지 합치면 22,000세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GTX역까지 접근하는 동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네, 교통실장 여담관입니다. 2024년 3년 11월 7일 국토부는 동대문구에 GTX-C 노선 실지 설계 사전 협의를 하자고 이제 요청이 왔는데, 혹시 국토부는 서울시에 이런 요청을 같이 하자고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 의원님 요 PT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년 11월 7일 날 국토부가 구에다가 실시 설계 사전 협의를 요청했을 때 시에도 요청을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구에다가 요청했으면 아마 시에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면 안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왜냐면 이 버스나 이게 지하철이나 다 수입 분당선 다 같이 이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보면은 서울시는 저기 안 하고 동대문구만 했어.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이제 11월 23일 국토부에 이제 의견을 제출했어. 의견을요. 그 의견은 GTX 출입구가 전면부에 있는 거는 옳지 않다. 청량리 뒤쪽인 답심리종 일대, 또 북쪽 시립대, 이사공원 쪽에 그만큼 거기에 수요가 있고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설치할 걸 요청을 했어요. 이제 국토부에다가. 그 당시 이제 국토부는 2023년 12월 27일에 원인자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원임자가 부당할 경우, 원임자가 돈을 낼 경우 검토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왔어요. 예. 동대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우리 동대문을 김경주 위원장하고 시의원들이 찾아갔어, 국토부를. 이거 어떻게 이런 예산을 동대문구 주민이 할 수 있느냐, 원인지 부담 말고 없느냐 했더니 거기서
이제 검토회의진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드냐면은 이사공원 하는 데는 320억, 시립대 쪽으로 내는 데는 70억. 이런 예산이 한 거의 400억 이상이 드는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고 부담하려는데 과연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지, 이거 뭐 이 사업을 하지 말려는 거지. 뭐 실장 생각은 어떤 식이죠?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의원님, 여기 이제 철도 건설법에 따르면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한 이후부터 변경되는 이런 출입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23년 11월 7일 날 국토부에서 구에다가 사전 협의를 오기 이전에 22년에 이미 문제가 되는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가 이미 이루어졌었고요. 이루어진 내용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0번, 12번 출입구가 이미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사공원 출입구라든가 아니면은 환승 6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아마 국토부에 이제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아마 실무적으로는 철도의 건설법에 따라서 이미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라서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이제 친서를 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왔는데 네. 갈걸 지자체나 거기서 이만한 금액을 부담할 수가 있나 하는 걸 한번 제가 한번 실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을. 예, 쉬운 금액이 아니죠. 39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GTX를 건설하려면 환기군이 변전소 이런 게 또 다 지역으로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주민들은 불편을 안고서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 지금 민원이 많아. 주민들은 변전소에서 한번 들어오면 그 주회가 엄청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엮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 서울시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량역 뒤쪽 전롱동 다 뒤쪽은 이제 13만 명이라는 지금 현재 13만 명이라는 인구가 청량 1호선을 이용할 때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계단 6개월 등 막 불편하게 이제 지하철을 좀 이용하고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GTX 계획된 출입구까지 가는 거는 성인이 도보로 이사공원이나 환승 6교에서 20분 걸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청량 GTX 이제 이 노선이 주민들은 막 이제 불편하게 엄청 많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출입구를 이제 이 이사공원 그쪽으로 이제 하는 거를 지금 주민들은 엄청 이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사공원 출입구까지 생겨야 한 500m 더 가면은 앞으로 시립도서관이 이제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연간 이용객이 한 93만 명이 돼.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과연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요? 없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서 한 20분을 우리가 지하철 1호선까지 가야 되고 GTX 12도선까지 가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좀 500m에도 인원 시설이 생기는데 실장이 보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계속 저 혼자서 드는 생각이 왜 저걸 출입구를 저렇게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계속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울 시립도서관이 아마 저 당시에 기본계획 시설 기본계획 같은 거 할 때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예타라든가 그런 경제성 분석하기 위한 단계까지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제가 이번에 그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면서 그 자료를 보긴 했는데 그 요거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계속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봤을 때 동측에도 출입구를 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이외에 뭐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건지는 제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면은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 혁신구역 선정에 따른 청량역 신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보면 고개 좀 돌려주세요. 그 청량리역 앞쪽에서 뒤쪽 청량리 쪽 그 답신 방향까지 지하 연결 통로가 이제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이사공원까지 지금 예. 새로 지금 이제 그 신랜드마크 조성에 네.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성 계획이 들어선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 구상에 넣은 겁니다. 네. 그 앞으로 요걸 뭐 실장님 말씀대로 한번 꼼꼼히 생각해서 이게 정말 그 전북로 주민이나 전체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원인제 부담으로 해서 구해서 물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기본 방향부터 다시 한번 이걸 같이 노력을 해서 거기 출입구가 생겨가지고 지금같이 조금 그 용역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은 그걸 해서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청량역 GTX 출입구에 대해 앞에 내용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GTX 청량역은 동대문구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 동북거리 정거장입니다.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합리적인 문제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초기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대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서울시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 본부장님 답변 따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이제 지금 직무대리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예, 오늘 52일 됐습니다. 예, 근데 좀 한강 그래도 한강 사업에 대해서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예,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현장이 다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그 진도율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도 한강 사업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필요성과 거기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이제 2년 전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매력 명소를 추가함으로써 시민들께 이제 새로운 일상을 제공하겠다는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본부장으로 직무대를 온 만큼 사업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강 버스니 서울항에 대해서 이제 좀 사업이 참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있지만은 저희가 올 작년 11월 달 사천에서 이제 이거 진수식 할 때 이제 저희 한강수자위원회 의원님들 전부 다 이제 같이 가서 그 배가 떠 있고 지금 하나가 다 이제 완성된 것을 보고 이제 이게 잘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이번 회기 때 원래 시범 운행을 하려고 그랬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날씨 관계로 지금 이게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 한데 또 앞으로 선착장 7개도 지금 보면 4월 때는 다 거의 다 3월에 완공된다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럼- 4월부터는 다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선착장 운영 자체는 배 운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3월까지 다 7곳 완공해서 4월부터는 정식 운항 전에 시범 운행 자체를 선착장에 있는 편의시설 운영은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강버스나 서울항에 대해서 또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우리 본부장 말씀 필요 지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서 시장님께서 간단히 말씀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총 55개 사업이고 그 중에 이제 수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에 그 서울항 그리고 또 한강버스 등이 있습니다. 서울항은 뭐 1, 2, 3단계 중에서 1단계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그 유람선 그 터미널이 5월달에 그 개장을 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는 한 2대 정도의 배가 관광 유람선들이 운항을 하면서 그 한강과 또 서해 인천 쪽을 연결하는 그 체험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한강버스는 지금 서두르고 있지만 약간 공정상에 약간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2대 첫 번째 건설되는 그 사천에서 보셨던 그 배들이 서울로 처음 이렇게 인도되는 순간이 다음 주입니다. 오면은 그걸 통해서 그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 운항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안전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중에 운항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 한강버스가 시민의 그 이제 아침 출근길이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한번 제 시범 운행 오면은 한번 네. 타보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와셔서 좋습니다. 오늘 3가지 주제, 청량역 광역 환승센터 추진, 청량역 GTX 출입구 추가 설치, 그레이트 한강 사업의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동북권에서 앞으로 청량역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면 재정비 사업으로 천지개벽이라 할 정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획과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들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특히 GTX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